나는 신장이식 수술 13년 차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제 친구 최근에 만성신부전 진단 받았는데요. 동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녹화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수야, 만성신부전은 진짜 무서운 병이야. 얼마 전에 너가 우리 회사에 찾아왔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고마운 일이 있었다면서 너가 식사를 한번 사줬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순댓국을 먹었는데 내가 너 그 순댓국 먹는 거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 네가 현재 크레아틴 수치가 3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고 네가 쓰러져서 신부전 진단 받은 게 고혈압 때문이잖아. 그때 네가 혈압이 200이 넘어갔고 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쓰러져서 이제 그 영동세브란스 병원 실려왔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네가 먹는 그 음식의 패턴을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얘가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동수야, 순댓국 자체가 간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우젓을 더 넣고 칼칼하게 먹는다고 청양고추를 더 넣어서 먹어. 그리고 그걸 국물까지 다 먹어. 그 굉장히 그 힘든 거야. 신부전은 일단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병이고 지금 네가 크레아틴 수치가 3 정도라서 그런 걸 모르겠는데 사실 이 수치도 이제 투석을 요하는 그런 수치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요독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갔었던 것을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현재 네가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크레아틴 수치가 3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너는 만성신부전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지금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 이 합병증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몸무게를 한 3kg 정도 줄여보려고 노력해. 이렇게 되면은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생각하게 되고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게 되는 거지. 짜게 먹는 것을 일단 절대적으로 피하기를 좀 권장을 해. 그리고 주치의를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해. 왜 한 달에 한 번이냐?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되거든. 2주에 한 번 가는 게 난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쁘잖아. 그래서 꼭 네 몸 상태를 그 전문의를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너가 지금 자연 치료를 희망하는데 막연하게 내가 자연 치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해. 자연 치료에 대한 최근에 그 경험담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반드시 검증된 곳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가 한번 그때 순댓국 먹으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 에이, 내가 뭐 암도 아닌데. 너 암은 무섭고 신부전은 안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 암도 무서운 병이지. 이게 대한신장학회에서 2015년도에 아마 나온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EBS에서 나온 그 화면을 내가 캡처를 했어. 대장암의 10년 생존율이 6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위암이 한 59%. 근데 신장병, 이게 당뇨병성 신장병이라고는 하지만 37%, 대장암하고 위암에 대비해서 이 신부전의 10년 생존율이 현격히 낮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만성신부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합병증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 내가 복막투석을 했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는 혈액투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투석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늘 자주 보는 얼굴들이니까 인사하고 그렇게 지냈어. 그런데 저 끝에 계시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야. 합병증으로. 참 그 인생이 허망하더라고. 그래서 신부전이 안 무섭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 신부전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야. 지금 너가 젊기 때문에 나는 신장 이식을 너한테 좀 권하고 싶은데 이게 역시 그 EBS의 그 신장과 관련된 그 보도 자료에 나온 차트지. 2014년도에 신장 이식 대기자 수 이게 질병관리본부의 그 장기 이식 관리센터인가 거기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14,4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 얼마 전에 내가 병원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장기 이식 센터의 책자를 보니까 지금은 한 2만 5천 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왜냐하면 식습관 때문에 이
신장이 이렇게 망가진 환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더 많더라고. 근데 내가 그 2006년도에 신장 이식할 때, 그 당시에 나도 여기 장기 이식 뇌사자들의 이 장기를 받는 대기자에 내가 신청을 하지 않았어. 왜냐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그 이식을 했었을 때 동기들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다 중국에서 수술을 하고 왔던가 나처럼 그 주변 친지나 이렇게 식구들의 장기를 받은 케이스지, 이 뇌사자의 장기를 받아서 수술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었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수치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너가 공격적인 생각을 해서 투석보다는 이식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좀 잘 생각을 해보길 바라고, 일단 그래도 여기 그 대기자에 들어가는 건 좋겠지. 동수야, 내가 이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반드시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잘해야 돼. 날마다 혈압하고 몸무게를 좀 재야 되는데, 혈압이 뭐 120에 80이 정상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130에 9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컨디션이 되게 좋더라고.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120에 80이라는 수치는 절대치가 아니다. 약간 사람에 따라서 혈압이 살짝 높아도 그게 고혈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내가 120 정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125에서 130 정도가 되는 게 내 컨디션이 되게 좋더라고. 그다음에 몸무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지금 이 표준표에 보게 되면 네가 키가 173이니까 한 뭐 68kg, 70kg 정도. 글쎄,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해보니까, 내가 키가 177이거든? 내가 해보니까는 71kg, 72kg 유지하기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사람마다 골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골격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77에서 75kg 정도 유지하는 게 내 컨디션이 되게 좋더라고.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같이 몸이 조금 힘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신경 써서 해보면 알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너가 날마다 혈압과 몸무게 재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작은 차이가 실제적으로 건강한 삶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매주 체크를 좀 권장하는 건, 보건소 가게 되면은 아마 2,000원 내외인 것 같은데, 신장 관련 수치를 점검해주는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를 해줘. 결과는 한 2-3일 만에 나오는데, 크레아티닌하고 BUN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당뇨 수치도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게 내 지금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내가 운동을 하거나 식습관을 조절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쟀을 때 그거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은,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수치의 기록에서 주는 내 스스로의 어떤 위안감이라 좀 이렇게 만족감 같은 게 있어.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 나는 지금 혈압약을 먹지 않는데, 내가 혈압이 좀 150이 넘어가는 이런 때가 좀 있었어.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나한테 이제 혈압약을 먹으라고 권해주셔서 혈압약을 먹었는데, 평생 먹어야 된대.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는,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는 혈압약으로는 혈압을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유지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 스스로 조금 노력을 했어.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제 혈압약을 그때 이후로 이제 끊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는데, 혈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유산소 운동이었어. 네가 이놈아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나 시골에서 날마다 걸어. 그거는 운동이 아니고 그냥 생활하는 거야.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심박을 자극해야 돼. 그래서 내가 했던 방식을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다시 얘기를 해볼게. 헬스클럽을 가게 되면은 러닝머신 있잖아. 러닝머신에 이렇게 잡게 되면 자기 심박이 나오는 게 있어. 심박은 1분간 뛴 심장의 횟수를 기록하는 건데,
심박을 150 이상을 유지해서 10분 정도 유지하는 거를 한 3회 정도 하는 게 좋아. 한 번 운동에. 실제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그 30분 정도를 그 러닝머신을 타는데 3분 정도 걷고 2분 뛰어. 3분 걷고 2분 뛰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2분을 뛸 때 그 스피드를 8.5에서 9 정도에 놓고 뛰는데 8.5에서 9 정도 놓고 뛰면서 그 심박계를 잡게 되면은 심박이 150에서 160 사이가 나오더라고. 그 상태에서 2분 뛰고 다시 빠른 걸음으로 3분을 또 걸어.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심박이 150에서 160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게 내 경험상 이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내가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꼭 이것만 한 건 아니었지만 많은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야. 그래서 네가 좀 혈압 때문에 만성신부전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걸 너한테 굉장히 강하게 추천해주고 싶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박이 많이 뛰게 되면 숨이 가쁘잖아. 근데 그 가쁜 숨 상태에서 호흡하는 법 이런 것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 이거는 이제 내가 따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는 거. 이 주치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래도 이 자기 환자들의 어떤 경과를 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거든. 그래서 그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뭐 의사가 뭐 좀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얘기는 내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가장 좋은 의사 선생님인가 이건 내 주관적인 게 있으니까는 뭐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투석을 할 때 2005년도 그 다음에 현재 2019년도 그 치료 환경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 내가 할 때는 투석만이 정답이다. 나빠진 신장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지금도 양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유튜브라든가 주변 분들 보시게 되면 자연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선호도가 많이 좋아졌고 실제적으로 신장 치수가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었어. 예전에 그 MBC 스페셜 다큐에서 무슨 뭐 편식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신장 이식을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나 신장 이식 해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같은 분하고 했더라고. 근데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분이 면역 억제제를 끊었어. 그리고 나서 와서 점검을 하는데 그때 그 내 주치의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간 수치는 굉장히 정상이다. 사람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원료의 형태인 이 자연과 부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 최근에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 다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했을 때보다는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하신 분들 보니까는 크레아틴 수치가 뭐 3.5 이렇게 됐는데 3 언더 뭐 2.5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선택의 폭이 많이 좋아졌어. 내가 이식 수술할 때는 오로지 혈액형이 같아야 됐어. 그래서 내 아내가 주고 싶었지만은 혈액형이 달라서 줄 수 없었고 결국은 이제 내 동생이 그 신장을 나한테 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혈액형이 같았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혈액형이 달라도 아주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이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지. 나하고 친한 그 형수님 한 분이 아들이 혈액형이 달라도 장기를 기증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더라고. 내가 할 때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리고 뭐 카더라,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참, 그래도, 지금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이구나. 아픈 분들한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를 증여하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감의 인식의 차이가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 실제로 이제 내 막내 동생이 나한테 그 신장을 증여했는데 물론 이제 내 막내 동생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빠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꺼이 신장을 하나 기증을 했어. 그런데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중간에 이제 우리 조카도 하나 더 낳았지.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장기를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라도 굉장히 껄끄러워 했었어. 근데 지금은 보니까 장기를 이렇게
증여해서 그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는 사고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지. 의술도 많이 좋아졌고, 실질적으로 그 내가 아는 거래처 사장님의 친구가 신장이식을 했는데 그 신장을 준 사람이 그분의 친구라는 거야. 근데 아주 기꺼이 이렇게 신장을 제공해 줬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있을 때도 의료 시스템이 아주 좋았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좋은 의료진, 그 다음에 낮은 그 병원비.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좋아졌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고, 그 다음에 병원비도 많이 그때보다 더 싸진 것 같아. 2000년대 후반인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의료보험 수가의 암은 5%, 우리는 이제 10% 정도의 비용을 내지. 근데, 내가 이렇게 그 해외를 많이 댕겨보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무상 의료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이렇게 유럽이라든가 카나다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한국만큼 이렇게 좋은 시스템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되게 많은 거야. 그치? 내가 봤을 때 지금 너에게 있어서 정답은 투석하는 거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피하라는 게 아니고 네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지금 크레아티닌이 한 3 정도인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크레아티닌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석을 최대한 늘리는 게 정답인데 그러려면 엄청난 너의 노력이 필요하겠지. 투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 그리고 내 몸 누가 지켜? 내가 지키는 거야.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꼭 가져라. 너 그 순댓국 먹으면서 나한테 뭐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 조금 불편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이 문구 보고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큰 덫이 없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보다 큰 올가미가 없대.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건 진짜 맞더라고. 다만 사랑할 대상이야. 내가 이렇게 품어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지. 그러니 관계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이게 쉽지는 않은데 기준을 갖고서 마인드를 정하는 거하고 그냥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지. 친구야, 건강하자. 우리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좋은 우정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는 조금 네 건강은 네가 지킨다 생각하고 너가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어차피 내 몸에 생긴 안 좋은 병인데 이 병을 자꾸 원망할 필요가 없고 이 병하고 친구가 돼서 이 병을 점점 건강한 쪽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삼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수야,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건강하게 또 조만간 한번 보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친구 동수에게 전하는 만성신부전 친구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오늘 3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스코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